G20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분 동안 단독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양 정상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 평화의 추가적 모멘텀이 될 것이라면서도 제재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의 지인의 수사 상황을 캐물은 청와대 특수감찰반 직원이 자신이 감찰하던 정부 부처 간부 자리에 가려 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이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연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쏠림 문제 등 저금리 부작용을 해소하는 데 무게를 뒀다는 분석입니다. 통신 3사가 오늘 새벽부터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기업 대상 서비스에 이어 일반 소비자는 내년 3월쯤 이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주말인 오늘은 비교적 포근한 가운데 미세먼지 나쁨 단계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내일 밤 비가 온 뒤 해소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아르헨티나에서 만났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까지 제재 유지 방침을 확인하는 등 한반도 현안을 놓고 폭넓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먼저 김기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에서 2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한미 정상은 먼저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 제재에 관한 공통인식을 재확인했습니다. 양 정상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추가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문 대통령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별도 배석자 없이 양측 통역만 참석한 가운데 3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배석자 없이 단독 정상회담만 가진 것은 취임 후 처음입니다. 한미 정상이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긍정평가하면서 북측의 반응에 따라 연내 답방 문제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개막했습니다.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산적한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인데 각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현지에서 이재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회의장에 입장하는 각국 정상들을 의장국인 아르헨티나 마크리 대통령이 맞이합니다. 세계 GDP의 85%를 차지하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주제 아래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합니다. Han generado un cuestionamiento sobre los mecanismos multilaterales contemporáneos, incluido el G20. 이번 G20 정상회의의 가장 큰 관심은 미중 간 무역 전쟁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느냐입니다. 미중 간의 정상회담은 현지 시각 내일 저녁 단독 만찬장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두 나라 간의 갈등을 해결할 극적인 합의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관측이 힘든 상황입니다. 또 반체제 언론인 피살 사건의 배후로 거론되는 사우디 왕세자가 회의에 참석해 정상들의 입장 표명도 관심사입니다. That it's credible, that it's transparent, and that people can have confidence in the outcome of it, and that those responsible are held to account. 탄소 배출량의 79%를 차지하는 G20 국가들의 감축 정책과 국경 난민 문제 등에서는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회의 폐막일인 내일 공동성명서가 채택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된 검찰 수사관이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상황을 캐물었다는 내용을 KBS가 단독 보도하면서 청와대는 특별감찰반원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관이 자신이 담당했던 정부 부처 간부 자리를 노렸던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최창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놓은 채용 공고입니다. 부처 내부와 산하기관 직원들의 비위 행위를 대응 예방하는 감사관실 5급 사무관을 채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6급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씨는 이 자리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청와대 특감반에서 담당하던 부처 중 하나가 바로 과기정통부였습니다. 이들 직원에 대한 비위 첩보를 생산하는 게 김 씨의 일이었던 겁니다. 김 씨는 특감반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 검찰에 사표를 내고 이 자리로 옮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 씨의 내정설까지 흘러나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의 내락설도 나왔는데 김 씨는 8월 갑자기 지원을 포기했습니다. 김 씨의 지원 사실을 안 청와대가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해 조치를 취한 겁니다. 과기정통부는 김 씨가 감사관실 직원 채용에 응모했다, 도중에 포기한 건 사실이지만 김 씨의 내정설 등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일이 있고 2달 뒤 김 씨는 경찰을 찾아가 지인의 수사 정보를 캐물었습니다. 검찰은 그제 청와대에서 김 씨의 비위 사실 일부를 넘겨받아 곧바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최천봉입니다. 청와대 직원들의 일탈 행위가 연이어 드러나면서 야당들이 청와대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고 질타했습니다. 청와대는 특별감찰반 전원 교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힌 채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 전원 교체 이후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별감찰반 일부가 비위 혐의를 받는 것 자체만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조직 쇄신 차원에서 전원 교체를 먼저 건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에 신속 정확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조국 민정수석의 교체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나라 꼴이 참 말이 아닙니다. 특검반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은 당장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사퇴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바른미래당도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의전 비서관의 음주운전 사건 등 청와대 공직자들의 오만과 횡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문 대통령 귀국과 동시에 청와대 이기진용 개편에 나서라고 요구했고 정의당 역시 청와대 내부부터 단속하는 계기로 삼아 흐트러진 기강을 조속히 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신속한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청와대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확하게 보고를 안 받았지만 청와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 등 일정을 마치고 다음 주 화요일에 귀국합니다. 낮아지는 지지율에 직원들의 일탈이 맞물리면서 청와대가 영이 서지 않는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문 대통령이 귀국 직후 현 시국을 타개할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어제 열린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1년 만에 인상인데요. 경기 둔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한은이 금리 인상을 결정한 배경, 오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우려 속에서도 한은이 금리를 올린 건 무엇보다 금융 안정에 통화 정책의 무게를 뒀기 때문입니다. 저금리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생긴 부작용을 해소하겠다는 건데 한은은 소득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는 가계 빚과 부동산 시장의 쏠림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봤습니다. 또 미국이 이번 달에 기준금리를 또 올리면 1%포인트까지 벌어질 금리 차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걸로 평가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세가 대체로 괜찮고 국내 역시 소비와 수출이 좋아 잠재 성장률 수준은 유지할 거란 판단입니다. 정부에서 어떤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통해서 좀 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점 이런 걸 감안해 보면 2%대 중후반대의 성장세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낙관적으로만 보기엔 불안 요인들은 남아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 산업 지표들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추세로 보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한은은 이미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을 모두 2.7%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밖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과 신흥국 금융 불안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중앙은행이 보통 금리를 올리는 건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을 때라 정부가 재정까지 총동원해 경기 부양에 나선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 게 적절한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금통위원 2명은 인상 반대 의견을 냈고 이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KBS 뉴스 오규정입니다. 남과 북의 철도를 잇기 위한 공동조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철도조사단을 태운 열차는 서쪽으로는 신의주, 또 동쪽으로는 두만강까지 선로를 따라 이동하며 조사합니다. 총 18일간 이어질 대장정, 무엇을 어떻게 점검할까요? 신선민 기자입니다. 공동조사는 우리 열차 6량이 판문역에서 북측 기관차에 연결되며 본격 진행됩니다. 개성에서 신의주까지 경의선 400km 구간을 엿새간 조사하고 평양과 원산을 거쳐 동쪽으로 건너간 뒤 금강산에서 두만강까지 800km의 동해선 구간을 열흘간 점검하는 일정입니다. 모든 구간을 다 보진 않고 현장에서 북측이 지목하는 곳을 중심으로 조사합니다. 일부 구간은 버스로 이동하며 조사를 이어갑니다. 측의 관계자들이 우리들한테 얼마만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조사할 분야는 집안 상태와 철도를 지탱하는 침목입니다. 현재 북한 열차는 시속 40km 안팎의 저속 운행만 가능한 상황인데 속도를 더 내기 위한 기반이 갖춰졌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안전과 직결된 터널과 교량 점검은 노후화가 심한 시설물의 마모 상태나 균열을 집중 조사합니다. 철도 운영 체계의 표준화를 위한 전력, 신호, 통신 체계에 대한 기초 조사도 이루어집니다. 궤도 노바는 물론이고 신호, 통신, 전력, 건축까지 심지어 같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부탁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우리 측 조사단은 총 28명, 통일부와 국토부, 철도공사 관계자를 비롯해 민간 전문가도 13명이 포함됐습니다. 공동단장인 박상돈 통일부 과장과 임종일 국토부 과장은 2007년 현지 조사에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단은 북측에 머무는 동안 우리 열차 안에서 숙식을 모두 해결합니다. 부품 구매를 제가 다 했거든요. 다른 분들 것도 다 고려해서 충분히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계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했어요. 이를 위해 차량엔 2층 침대와 공동 샤워실, 간단한 주방과 사무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먼저 기업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는데요. 일반 소비자들은 내년 3월쯤 5G 전용 스마트폰을 손에 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동통신 3사가 오늘 0시를 기해 일제히 5G 전파를 송출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가 공식 개시된 건데 지난 2월 평창올림픽 때 시범 서비스를 한 지 9개월여 만입니다. 5G의 가장 큰 특징은 초고속, 초저지연. 이를 바탕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거리 제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 끊김 현상도 사실상 사라지게 돼 자율주행차나 원격 수술 같은 서비스도 가능해집니다. 또 VR과 AR 같은 실감형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도 더 활성화될 걸로 기대됩니다. 이 통사들은 우선 5G 환경을 활용한 지능형 공장 서비스를 시작으로 관련 서비스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먼저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낼 수 있고 그다음에 앞서 나가는 이제 첨단 장비를 저희가 선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갖게 되는 셈입니다. 다만 일반 소비자들이 당장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서울과 수도권 6대 광역시 주요 지점에 5G망 구축이 끝나는 내년 3월쯤에나 전용 스마트폰이 출시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통신사들도 이에 맞춰 관련 요금제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5G 서비스 지역은 내년 말쯤이면 전국 도시 주요 지역까지 확대될 걸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5G망을 통해 사람과 사물, 기기가 이어지는 초연결 사회에 대한 철저하고 완벽한 준비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KT 화재로 생긴 통신 대란을 통해
준비 안 된 초연결 사회의 취약성이 여지없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오늘 새벽 인천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옆 건물로도 옮겨 붙었습니다. 제주에선 술에 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정차해 있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세중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습니다. 물줄기를 쏘아보지만 불길은 앙상한 건물 뼈대만 남기고 모두 태워버립니다. 불이 난 건 자정을 넘은 0시 30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도배업체 건물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도착할 당시에 화재가 규모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응 1단계를 00시 50분에 발령을 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공장 안이 비어 있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옆 건물 2곳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불에 전부 타버렸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정차했던 택시와 추돌하면서 불이 붙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53살 김모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앞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돕기 위해 정차했던 택시를 김모 씨가 술에 취해 운전하다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어제로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여야 협상을 통해 예산 수정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법정 시한인 내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정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각가동에다 거듭된 파행으로 심사 마지막 날인 어제 하루에만 17개 기관 심사를 해야 했던 국회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 결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채 자정을 기해 활동이 종료됐습니다. 민주당의 반대로 예결위 심사 기한 연장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상 초유의 예산안 심사 파행 사태에 대해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5번 소위를 중단시키고 또 이틀 보이콧하고 그러면서 이 사태가 된 겁니다. 국민들만 참 우습게 보는 것이죠. 민주당의 입장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결위 활동은 종료되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그리고 내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표결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예산안 심사 기간을 연장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도 법정 기한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는데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안이 자동 부의된 상태에서 여야는 당장 오늘부터 협상을 통해 수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늘 오전에 다시 만나서 예산안을 언제까지 처리할지 또 어떻게 심사할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은욱입니다. 집단 폐원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한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에 대해서 정부가 학부모에 대한 협박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편 한유총 서울지회가 폐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한유총 내의 의견도 갈리는 분위기입니다. 서병립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집단 폐원하겠다는 한유총의 선언 하루 만에 정부가 강수를 뒀습니다. 집단 폐원 통지는 전국의 학부모를 협박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폐원을 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고 모집 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등의 행위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유총이 집회의 학부모들을 강제 동원했는지 조사해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불안해하는 학부모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 증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요가 많은 서울 경기 지역은 시설 임대를 통해 임대형 단설 유치원을 서둘러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원 폐원이 몰리는 곳은 위기 지역으로 지정해서 국공립을 우선 확충하고 통학버스 등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 주 추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유총은 일단 집단 폐원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균열의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한유총 서울지회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만나 유치원 3법 통과와 상관없이 폐원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아 교육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저희가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거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안 처리를 앞두고 정부와 한유총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지만 한유총 일부의 태도 변화는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12월의 첫날입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정보 확인하셔야겠죠. 오늘 대기가 정체되면서 충북과 경남, 제주도는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이 무난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기온 11도로 평년 기온을 살짝 웃돌면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늦은 밤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는 화요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이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전남 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2.2도, 대구 3.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조금 높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1도, 대전 11도, 광주 13도, 대구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기온이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해 건물이 흔들리고 또 균열이 가고 일부 도로도 부서져 내렸습니다. 놀란 사람들이 책상 밑으로 숨거나 대피했지만 사상자가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최동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사무실이 갑자기 심하게 흔들리고 액자와 물건들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지진에 놀란 사람들은 혼비백산 대피합니다. 책상 밑으로 몸을 숨긴 학생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도로는 종이장처럼 부서졌고 다리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지 방송국 뉴스룸도 폭격을 맞은 듯 엉망이 됐습니다. We grabbed a couple of things and ran out, and in that short period of time got soaking wet, got stuff in our lungs. It's one of those situations where you just want to be safe. 지진이 발생하자 놀란 사람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대피소로 피신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주 최대 도시 앵커리지 북쪽 12km 지점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조사국은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사상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미 국립쓰나미경보센터는 지진 직후 남부 알래스카 해안 지역에 한때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태평양판과 북아메리카판이 교차하는 알래스카는 연간 4만 회의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할 정도로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수감됐던 양심적 병역 거부자 57명이 전국 교정시설에서 어제 출소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나온 뒤 첫 조치입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치소에서 나오는 호송 차량. 하나둘씩 사람들이 내립니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수감됐던 박하림 씨. 수감 1년 만에 가석방됐습니다. 고생 많았다. 어제 오전 10시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됐던 양심적 병역 거부자 57명이 가석방됐습니다. 우리 아이가 구속되어서 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볼 때 부모로서 마음이 상당히 안타깝고 무거웠습니다. 11월 1일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 거부 판결에 따른 법무부의 가석방 조치입니다. 소수자들의 인권을 배려해주는 사법당국의 조처에 감사드립니다. 가석방 대상은 수감기간 6개월 이상, 재판 기록 등을 통해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확실히 인정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지금도 사법당국의 전향적 조처가 놀랍기만 합니다. 처음에 뉴스 봤을 때는 조금 이게 진짜로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사실 한국의 분단 현실도 있고 해서 좀 힘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주시고 이제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나머지 병역 거부자들은 14명. 이 가운데 8명은 6개월 수감 기간을 채우는 대로 가석방 여부가 다시 결정됩니다. 나머지 6명은 수감 기간은 채웠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가석방이 보류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경찰이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전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를 특별 단속합니다. 승용차와 택시,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 모든 차량에서 앞뒤 좌석 구분 없이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동승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면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친형 재선 씨를 강제 입원시키려는 시도를 했다고 당시 부시장이 털어놨습니다. 이 시장 지시를 받은 보건소장이 감옥에 가기 싫다고 호소하기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고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2년 초 성남시 부시장이었던 박정호 씨는 갑자기 한 부하 직원으로부터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가 있음을 짐작해야 하는 언지를 받았습니다.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대면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강제 입원 절차가 조금 무리가 있구나. 이후 그 대상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친형 재선 씨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분당구 보건소장 구모 씨가 찾아와 괴로움을 호소하자 소문이 사실이었음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다. 저를 좀 다른 데 옮겨달라. 그래서 제가 약속을 하고 인사부서에 지시를 하고. 2012년 5월 교체된 분당구 보건소장 이모 씨도 박 전 부시장에게 절박하게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3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정말 살려주십시오. 저 감옥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절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지 마라. 부시장으로서 명령한다. 이렇게 행정 조치가 들어갑니다. 시장이 추진하는 일에 반기를 대기 어려웠지만 재선 씨의 정신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지 않아 훗날 이런 시도 자체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약간 지나친 면은 있었지만은 시민들을 위해를 가해서 격리해야 될 그런 정도의 중증은 아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 관계자는 박정호 전 부시장은 이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며 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고은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또 중국의 광군제 기간에 해외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에 나서는 소비자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만큼 피해 사례도 급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모 씨는 해외 직구 대행업체를 통해 미국에서 텔레비전을 주문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데도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절반이나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체에 200여만 원을 송금한 지 한 달이 넘도록 물건을 받지 못했고 환불을 요구해도 업체는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14일 후에 이제 환불을 해준다고 했었는데 일주일 정도 또 지연이 된다고. 또 블랙 프라이데이라 가지고 좀 바쁘다.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물건을 구입하는 이른바 해외 직구 거래는 지난해 2,305만 건으로 전년보다 30% 정도 느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제품 미배송이나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도 9천여 건으로 30%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나 중국 광군제 등 대규모 할인 행사가 있는 11월과 12월에는 국내 반입 물량이 크게 느는데 소비자 피해도 이 기간 가장 많습니다.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믿을 만한 업체인지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터넷 검색이나 해당 판매자의 홈페이지 게시글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인지 확인을 하시고 구매 결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업체가 환불을 거부했을 때 카드사를 통해 승인 거래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도 피해 예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신주연입니다.
네, 지금 세계는입니다. 영국 런던의 히드로 공항에서 숙취 상태로 체포된 일본 항공의 40대 조종사가 현지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전날 밤 맥주 5캔과 와인 2병을 마셨다는 그는 회사에서도 해고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최근 조종사들의 음주 문제로 운항 차질이 이어지는 일본에서는 항공사들이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도쿄 나시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월 28일 아침 런던 히스로 공항에서 숙취 상태로 체포된 일본 항공의 40대 부조종사 지스카와 가스토 씨에게 금고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런던 형사법원은 피고가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시 피고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기준치의 10배에 육박했습니다. 전날 밤 맥주 5캔과 와인 2병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피고 측은 변호사를 통해 고객과 동료, 가족, 그리고 법정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항공 측은 문제의 부조종사가 음주 검사를 회피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징계 해고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個人の認識の甘さのみならず、弊社が管理監督責任を果たせていなかった結果でもあり、残機の念に堪えません。 최근 일본 항공과 전일본 공수, 저가항공 스카이마크 등에서 음주 문제로 조종사를 바꾸는 소동이 잇따랐습니다. 항공사들은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머리를 숙이며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최근 항공사 방문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올해 안에 정부 차원의 새 음주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나신합니다. 이 조각가들이 거대한 모래더미에 올라가서 조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름철 해변에서나 볼 수 있는 모래 조각이 이탈리아 로마의 성 베드로 광장에 세워졌는데요. 인물의 표정에서 옷의 주름까지 섬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11명의 조각가가 투입돼 예수의 탄생을 표현한 이 모래 조각은 높이가 16m에 이릅니다. 가벼운 비바람에도 견딜 수 있게 특수 공법으로 압축된 모래를 사용해 만들어진 이 조각들은 내년 1월 3일까지 전시될 예정입니다. 동물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고 나면 빛과 음악, 형형색색의 디스플레이들이 하나 둘씩 켜지기 시작합니다. 50만 개가 넘는 LED 전구가 환히 불을 밝히고 훌라후프와 야광봉을 든 무용수들이 흥겹게 춤을 추는데요. 1,400마리가 넘는 270종의 동물들, 그중에서도 58종의 멸종 위기종으로 유명한 미국 LA 동식물원은 내년 1월 초까지 성탄절 전후로 7주 동안만 빛의 공원으로 변모해 밤에도 관람객들을 맞는다고 합니다. 네, 뉴질랜드에서 지난 주말에 이어 일주일도 안 돼 떼죽음한 고래들이 또다시 발견됐습니다. 뉴질랜드 환경당국은 한 외딴 섬에서 파도에 떠밀려온 90마리의 들쇠고래 가운데 40마리는 자력으로 바다에 돌아갔지만 나머지 50여 마리는 해변에서 탈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들쇠고리 140여 마리가 모래사장에 걸려 떼죽음을 한 채 발견되는 등 최근 뉴질랜드 해안에서 고래 200여 마리가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세계는이었습니다. 최근 독감으로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유행주의보도 지난해보다 2주 일찍 발령됐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실내 활동이 늘면서 독감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에 드문드문 빈자리가 보입니다. 학급 정원 28명 가운데 8명이 독감에 걸려 나오지 못한 겁니다. 이 학교에서만 독감으로 인한 결석생이 67명, 심지어 교사 2명도 병가를 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이번 주 들어 초중 고등학생 800여 명이 독감 때문에 결석했습니다. 발열 체크를 해서 38도 이상의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들은 그 병원 진료를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전국의 독감 의심 학생 수는 11월 첫 주 1,700여 명에서 지난주 1,400여 명으로 6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소아과 병원은 밀려드는 환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오늘 갑자기 열이 39도까지 올라서 좀 많이 놀라서 좀 아침에 바로 병원에 오는 길입니다. 앞서 지난달 16일에는 독감 유행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주나 빠른 것인데요. 아직 방학 전이어서 학생들 사이에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탓에 실내 활동이 늘면서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코막힘 콧물이 심하다거나 기침이 심하다거나 뭔가 집에서 조절되지 않는 상태면은 병원에 오셔가지고 유행기에는 진단을 받으시고. 보건당국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영유아와 노약자는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남부 일부 지역의 배송 지연 사태를 불러온 CJ 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파업이 사흘 전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상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일부 쟁점을 두고 노사가 여전히 대립하고 있어서입니다. 김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배 집화장으로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갑니다. 배송이 안 되고 있는 택배를 소비자들이 직접 찾아 나선 겁니다. 신혼집에 지금 받아야 될 물건이 많은데 아무것도 안 와서 지금 답답한 마음이 한 4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울산에만 1톤 화물차 100대 분량의 택배가 일주일 넘게 묶여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택배기사 노조 파업에 참여했던 CJ 대한통운 기사들이 파업을 풀었지만 여전히 작업을 하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기사들은 회사가 파업 기간 취했던 집화금지 조치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파업에 참가하는 우리 자원분들의 구역에 내려오는 택배 접수를 아예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CJ 대한통운 측은 택배기사는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있어 대리점에 요청이 있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업 기간 동안 지연됐던 배송건은 대체기사 등을 투입해 주말 동안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에는 택배 지연 사태가 해결될 전망이지만 기사들은 사측의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2차 투쟁 전개 가능성도 밝혀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파업 참가자는 CJ 대한통운 전체 택배기사의 4% 남짓에 불과했지만 경남 창원과 울산, 광주광역시 등에 몰려 있어 남북권 일대 소비자들이 일주일 동안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KBS 뉴스 김홍입니다. 교장 선생님을 돌려달라. 고등학생들이 낸 헌법소원입니다. 6년 넘게 사학 비리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사학재단 동구학원의 이야기인데요. 학부모나 학생들은 사립학교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황경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작은 2012년이었습니다. 학교 행정실장이 학교 돈을 빼돌려 징역형까지 확정됐는데도 감봉 3개월 징계에 그쳤습니다. 교사 안종훈 씨의 공익 제보로 결국 특별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제보할 때는 별다른 마음 없었어요. 그냥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하고 그냥 평소에도 뭐 잘못된 거 있으면 그냥 고치자고 이야기하고. 17건의 비위 행위가 적발되고 행정실장의 퇴직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거부했습니다. 반면 제보자인 안 교사는 2차례 파면을 당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가 파면이 부당하다고 결정했지만 다시 직위 해제됐습니다. 정말 무기력해져요. 이거 뭐 또 해봐야 또 이런 식이고 빠져나가는 터널 끝이 안 보이잖아요. 교육청은 2015년 다시 32개 비위를 적발하고 이번엔 학교법인 이사진 10명 전원의 이사직을 박탈했습니다. 새 이사가 선임돼 학교장도 새로 뽑히면서 학교가 정상화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옛 이사들이 소송 끝에 이사 전원 파면은 과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지난해 11월 학교에 돌아온 이사진은 이번엔 새 교장들의 임용을 취소해버렸습니다. 중징계 의결이 요구돼서 직위 해제된 부분, 그것 때문이지 결코 탄압이나 불이익을 주고자 한 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무려 6년간의 파행, 학생과 학부모들은 결국 법을 바꿔야 한다고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징계가 결정되는 국공립교사와 달리 학교 법인에 교사의 징계권을 부여한 것은 헌법상 교육의 공공성과 자주성, 전문성을 위배한다는 겁니다. 사립학교법이라는 커다란 벽 앞에서 좌절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그 법이 잘못된 게 아니냐고 헌법재판소에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팀킴 사태로 흔들리는 컬링계에서 성추행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성추행 사실을 연맹에 알렸지만 연맹은 문제를 덮기에 급급했고 결국 피해자가 컬링계를 떠났습니다.
문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5년 지도자 연수 과정에서 선배 코치 이모 씨의 성추행이 시작됐다고 A씨는 밝혔습니다. 컬링장에서 볼을 만지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등 일방적인 스킨십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후 춘천 컬링 코치끼리 가진 술자리에서 또다시 성추행이 있었고 강도는 더 심해졌습니다. 술자리에서는 손을 올려놓는다거나 허리 쪽에 계속 쓰다듬는다거나 어깨동무는 거의 기본으로 하시고. A씨는 피해 사실을 호소했지만 연맹의 답변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컬링연맹은 앞으로 컬링 생활을 계속할 것인데 괜찮겠냐는 식으로 오히려 A씨를 회유했습니다. 강원연맹은 왜 전국연맹에 먼저 보고를 했냐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컬링계에 남길 원했던 피해자는 결국 더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화는 나는데 코치는 계속 솔직히 하고 싶었으니까 너 앞으로 힘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진짜 원했던 선택을 못했던 거죠. 이모 코치는 머리를 쓰다듬은 것은 인정하지만 다른 행위는 없었고 사과 후 합의된 사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제가 머리를 맞는 적은 있어요. 기분이 너무 나빴다는데 미안하다 좋게 얘기를 해서 본인이 그 얘기해서 이제 뭐 취소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잘 끝난 거거든요. 그게. 결국 주변의 시선을 견디지 못한 A씨는 스스로 컬링계를 떠났지만 이제라도 문제가 바로잡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뭔가 피해자인데 나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느낌도 들고 진짜 사과를 진심으로 해주고 군성을 하고 연맹에서도 올바른 징계 내려주면.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남북한 철도 연결 공동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향후 중국까지 철도가 연결될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요. 중국에서 생산되는 백두산 생수를 북한을 거쳐서 한국까지 컨테이너 열차로 시범 운송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선양 김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사드 사태로 3년 만에 열린 한 동북 삼성 경제협력 포럼. 한국의 신북방 정책과 중국의 1대1로 전략의 접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남북한 철도 공동조사가 막 시작된 만큼 관심은 중국까지 어떻게 철도를 연결하느냐였습니다. 우리 측은 중국 측 백두산 인근에서 생산되는 생수를 컨테이너 열차에 실어 단둥과 신의주, 평양을 거쳐 한국까지 총 1129km를 운송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缩短了53.1%，缩短了将近1半多的路程。然后运输的这个时间呢，原来的海运大概是需要14天，我们走铁路的话大概只需要7天。 상대국 선로 운행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신속한 통관을 위해 공동 실사를 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측도 1대1로 전략과 신북방 정책을 연계시키기 위해 남북중 철도를 연결해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한국通过东海线途经朝鲜豆满江站与吉林省图们铁路相连接，进行运输的成本是空运的1/5，速度则是海运的3倍。 포럼에 참석한 중국 측 인사들은 한국 기업들이 동북 삼성 지역에 적극 투자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남북한 철도를 중국까지 연결하는 사업은 대북 제재 완화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내년 초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앞으로의 비핵화 협상 결과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양에서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주말 나들이 차량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주요 고속도로 지방 방향 정체는 오전 11시에서 정오쯤 가장 심하겠는데요. 이때 15번 서해안선을 이용하신다면 서서울요금소에서 목포까지는 최대 4시간 40분 예상되고요. 경기권 순산터널부터 화성일대 지나기가 가장 어렵겠습니다. 지금 이미 정체가 시작됐는데 돌발 상황도 있습니다. 목포 방향으로 서해대교 3차로와 갓길에서 화물차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량 증가하면서 이 일대 속도를 많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유 두시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방향 잠원 부근 정체를 지나면 속도 회복하지만 오산 부근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1차로 사고 차량은 갓길로 치워졌지만 2차로에서 마무리 작업하고 있는데 정체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유 두고 이동해 주시고요. 52번 고속도로입니다. 원주 방향으로 초월 나들목 주변 끝자락에서 정체 시작됐습니다. 행복의 길을 만들어가는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기준금리가 1년 만에 올랐습니다. 경기 회복과 금융안정 사이에서 고민하던 한국은행이 일단 금융안정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통화 긴축을 시작한 이후에도 시장 예상과는 달리 추가 금리 인상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그나마 나았던 상반기에 올렸어야 했다, 실기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8번에 걸쳐 금리를 낮췄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금리를 올려 마침내 지난 3월에는 한미 금리가 역전됐습니다. 급격한 외화 유출은 없었지만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서 부담도 커졌습니다. 또 1,500조를 넘어선 가계대출과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저금리의 부작용이 누적됐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이란 고육책을 선택한 이유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내년에도 금리를 올릴까요? 내년 한국 경제는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이란 예측입니다. 한국은행은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예상했지만 미중 무역 전쟁과 주력 산업 부진이 경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내년에도 3번 정도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으로선 고민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다만 어제 금통위에서도 2명이 동결 의견을 내는 등 내년에는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합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활력을 높이고 재정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금융기관이 예금금리에 이어 대출금리를 올릴 경우 변제 능력이 떨어질 고위험 가구와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도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G20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분 동안 단독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양 정상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 평화의 추가적 모멘텀이 될 것이라면서도 제재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지인의 수사 상황을 캐물은 청와대 특수감찰반 직원이 자신이 감찰하던 정부 부처 간부 자리에 가려 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이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연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쏠림 문제 등 저금리 부작용을 해소하는 데 무게를 뒀다는 분석입니다. 통신 3사가 오늘 새벽부터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기업 대상 서비스에 이어 일반 소비자는 내년 3월쯤 이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가 많이 해소됐습니다. 새벽까지 제주도에 나타나던 황사는 모두 흩어졌는데요. 하지만 오늘 대기가 정체되면서 충북과 경남, 제주도는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그 밖에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면서 대기질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11도로 평년 기온을 살짝 웃돌면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내일은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오후에 남해안과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늦은 밤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전남 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영동 지역은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11도, 대구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토요일 KBS 뉴스광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